안녕하세요. 성우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강사 김한신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라이브 강의. 요즘 대세예요. 라이브 강의. 어머님들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는 우리의 다른 회사 거 라이브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어딥니까? 바로 뒤집기의 명가. 성우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방학을 준비해서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생생 뒤집기 라이브 강의 준비했고요. 오늘은 먼저 어머님들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설명회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사회 강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이들은 물론 어머님들도 함께 만나고 있는 사회 강사 김한신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학부모님 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통사부터 한국사까지 사회 학습 방법을 찾아라. 어머님들이 대부분 국영수에 대한 학습법은 잘 알고 계십니다. 워낙 중요한 과목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다져지고 있는 과목인데요. 사회는 살짝 빠져 있죠. 사회가 조금 왕따가 된 기분인데요. 사회 강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과목만큼 사회도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이 교육 개편 과정 내용을 보면 사회가 대단한 존재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 이 사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 이 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뒤집기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먼저 사회 교과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회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사회 교과서가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학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교과. 왜 중요한가? 왜 사회를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사회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뭐 고등 자녀가 있다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사회 과목이 그냥 어렵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될까? 중학교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사회는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 문해력 키우기. 요즘 이슈가 문해력입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문해력 관련해서 방송이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단순히 문해력이 국어에만 해당되냐? 아닙니다. 저는 사회도 문해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머님들께 사회 문해력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알아볼게요. 사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한다. 자, 사회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회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그거. 첫 번째, 사회는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얘기부터 하세요. 선생님, 얘는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돼서 사회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암기는 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대부분 또 아이들이 대부분 사회를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 하세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 암기야. 수학 선생님이 수학 암기예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국어는 문법과 작품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수학은 공식이에요. 그런데 사회도 당연히 용어는 암기해야 됩니다. 개념도 중요한 내용은 외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회는 이해가 우선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식 외우면 뭐예요? 숫자 바꾸면 문제 다 못 풀잖아요. 이것처럼 사회도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문제 적응력이 떨어지고요. 문제 적응력이 떨어지면 얘는 사회를 어렵다,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공부했는데 사회가 10점 나와요.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점 나와?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프라인 수업하다가 입시 준비하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안 했거든요. 맨날 결석하고 지각하고 프린트, 교재 마무리 안 돼요. 정말 10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앉아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맞더라고요. 5문제를 풀었더니 3개는 맞더라고요.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겨요. 암기 다 했는데 문제 바뀌면 못 풀어.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문제집을 많이 사주시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사회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하자. 요거는 50%는 맞아요. 시험 기간이라도 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쭉 시험 한번 잘 보면 아이들은 성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 단기 기억 상실증. 시험 끝나면 머리에서 이게 다 삭제됩니다. 순삭이라 그러죠, 어머님들? 순간 삭제가 돼서 고등학교 가서 통합사회 가르쳐 줄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생들한테도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지? 멘붕. 뭔 소리야? 우리 배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위해서만 사회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대학 갈 때 필요 없다. 자, 저희가 오늘 고등까지 연결되는 수업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사회, 이제는 대학 갈 때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머님들 뉴스 보셨죠? 수능이 어땠어요? 불수능. 그런데 이 불수능에서 아이들 중에 이과 애들하고 문과 애들이 수학의 표준 점수가 무려 16점이 났거든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문과 쏠림 현상이라는 말인데 이과 가는 애들이 문과로 다 오는 거예요. 일단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때 점수를 계산해도 이과 애들은 문과로 오면 유리하겠지만 탐구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탐구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 대학 갈 때 사회탐구, 사회과목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사는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잘못된 편견 버려주세요. 이제 이 4가지 생각은 지우세요. 자, 저희는 사회과죠. 사회가 과연 뭘까? 아이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면 암기 과목 지루해, 재미없어, 하기 싫어, 몰라. 어머님들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는 실제,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이걸 사회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회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사회랑 도덕으로 배우게 되고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3가지로 나뉩니다. 역사가 세분화되는데요. 교과서가 일단 중등 때는 6권이에요. 사회 2권, 역사 2권, 도덕 2권. 그리고 고등 과정이 중요한데요. 자, 고등에서는 이제 지금은 통합사회랑 한국사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등 과정은 앞으로 개편 예정이고요. 현재 방송에 나왔던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통사 2권, 통합사회, 고등한국사 2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탐구 영역들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사회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오히려 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를 꼭 배워야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사회 버리시면 안 돼요.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아우, 이제 국영수뿐 아니라 사회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초등이잖아요. 초등 때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특히 초등 때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더라도 어머님들이 초등인데 수능을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 애 수능 볼 때까지 선생님 사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비단 몇몇 학부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외부 강사 교육을 나가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학습지, 강사 교육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사회는 초등부터가 중요하고요. 그 이유가 제목에 써 있죠. 배경 지식 쌓기. 아이들은 배경 지식으로 고등학교까지 사회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지식이 뭐예요, 어머님들?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이 사회 교과서에 모두 들어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자료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사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써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자료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말고요.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보는 그런 미디어 말고 다양한 자료, 현장에서 또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또 외부 강의 또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이에요. 자, 요즘에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뭐 많이 나와요. 일부러 문제집 자체에다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무엇? 자, 문제 해결력이 과연 수학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판단력이고요. 이 사고력과 판단력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저희가 공식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사고력, 문제 판단력은 아이들 스스로 키워야 하는데 이때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일단 공부예요. 저도 공부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 성장하면서 배우는 건 당연해요. 이 배우는 것이 공부거든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무조건 외우는 것,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교과서 밖에서 교과서를 만나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은 정말 강조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 생활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책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주제가 저희 현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에 다문화 가정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문화 사회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중학교 책 보신 적 있어요? 중학교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교과서 내용이고요. 교과서를 읽어라 애들 싫어해요. 제가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한테 야, 책 좀 가져와. 정말 몇 번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 기간 당일에도 아이들은 교과서 안 가져와요. 교과서는 버리는 책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다면 교과서 밖에서 교과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배경 지식을 쌓을 때는 교과서 외 다른 방식의 방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은 안 돼요. 어머님, 아이들이 유튜브 왜 볼까요? 저희 집에도 유튜브 보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죠. 재밌잖아. 응. 일단 재밌잖아요. 어머님들도 유튜브 보시잖아요. 우리 드라마 왜 봐요? 재밌잖아요. 일단 보기 시작하면 정주행해야 돼요. 끝까지.
이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재밌는 강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부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강의를 듣기 싫겠죠. 학원 가기 싫죠. 학원 가는 건 좋아. 친구들하고 노니까. 근데 수업은 싫어. 아이들도 재밌는 강의가 필요하고요. 요즘 아이들 스타일에 맞춰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스타일이냐? 선생님이 재밌어야 돼요. 재밌다는 게 선생님이 무슨 변장을 하고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랑 선생님이랑 코드가 통해야 돼요. 내가 아는 이야기 선생님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 아, 나 저거 알아.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강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둘 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교육과 공교육은 저희가 정한 지칭이고요. 그냥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은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만나건 학원에서 만나건 어떤 현장에서 만나건 다 똑같은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재밌는 거, 보고 싶은 것,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선택하는 강의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강의를 골라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성우가 그걸 준비했어요. 이번에 사회과학 저희가 준비한 강의로 아이들의 배경 지식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경 지식 쌓을 때 그럼 교과서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 같고 성우 강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과연 뭘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책, 방송, 장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은 말 그대로 병풍이에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풍 예쁜 거 둘러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배경 지식 잘 쌓으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미있는 책을 픽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성우출판사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엄마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 뒤집기 나온 회사잖아. 뒤집기 초등 필독서잖아. 이 얘기부터 해서 나 좀 좋은 회사 가서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책이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초등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책. 왜?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도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읽을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뒤집기 책 어머님들이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읽어서 재밌을 것 같은 책들, 꼭 저희 뒤집기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서점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아이들이 고르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고른 책에 대해서 조금 속된 말로 토달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책을 고른 이유가. 어머님들이 뒤집기 쫙 꽂아 두셨잖아요. 엄마가 골라주지 마시고요. 너가 읽고 싶은 책 꺼내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스스로 배경 지식을 쌓는 것. 두 번째는 저는 방송을 좀 추천을 드려요. 가끔 TV 없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TV 없는 집은 뭐 부모님들의 선택인데 요즘에는 사실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오히려 드라마를 통해서도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것이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네,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내 눈에 담는 것이 아이들한테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텔레비전 안 돼가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장소. 이제 방학입니다. 어머님들 벌써부터 방학 스케줄 짜고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현장 강의를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방학이다! 방학이니까 뭐 할 거야?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 애들이 방학인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1번, 엄마가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요. 2번, 엄마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3번, 나가고 싶은데 숙제해야 돼요.
자, 방학이니까 아이들도 힘들죠. 그런데 애들만 힘들어요? 어머님들도 힘들죠? 학원 스케줄 짜야 돼. 또 워킹이신 분들은 얘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나 시시각각 위치 추적하셔야 되고요. 또 얘네들이 최대한 방학 때 무언가를 이뤘으면 좋겠어.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찾아주시고 주말 프로그램 세팅하시는데, 자,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는 방학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소.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여행 가면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시죠.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잘 챙겨 두시면 갔다 온 다음에도 아이들이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 활용하는 거 강조드리고요. 책은 사회 뒤집기. 저희 뒤집기로 배경 지식 일단 쌓아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사회 공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하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회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중등사회 어떻게 해요? 고등 때 통사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회 공부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통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교과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교과서는 일단 교과는 초등 과정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초등도 국어 시간이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과목들인데요.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회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역과 시민, 지역 속 문화 탐방, 역사로 보는 지역. 이 중에서 학교에서 재량껏 선택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도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부터. 그리고 중등. 중등도 교육 과정에서 사회 수업 시간 만만치 않아요. 510.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구 수업이 늘어나고 자유학기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사회 과목에 대한 수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로가 사회 과목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등입니다. 자, 고등을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교육과정 자체가 등급이 이제 5개로 바뀔 겁니다. 현재와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여기를 봐주시면 돼요. 공통과목. 통사 2권, 한국사 2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지금보다 공부하는 책이 늘어나게 되고요. 기존에 선택 과목이라 했던 것들은 앞으로는 없어져요. 뭐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없어져요. 그리고 통사에서 이제 다 배울 건데 1학년 때만 사회하면 끝이었거든요. 이제 수능에 나올 거니까 통사, 한국사, 수능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진짜 연결되는 거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세계지리 영역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계지리 영역이 중학교에 가면 바로 1, 2, 3단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냐? 통사. 교과서 현재 연계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통사에서 2단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3단원도 연결되고요. 이게 곳곳에 베이스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영역의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통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법, 역사, 지리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이거 초딩 때 다 배우고 올라옵니다. 조금씩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등 때 기본 용어, 개념을 모르면 당연히 과목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때 사회를 버리면 대학을 못 갈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사회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본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실제로 저희가 초등에서는 이런 걸 배웁니다. 이해. 벼락치기 안 돼요. 초딩은 그리고 벼락치기
애들 없죠. 뭐 단원 평가 정도만 보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아닌데 그때그때 개념에 대한 이해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실제로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돈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한다. 아이들은 이거 보면 뭐 사지? 여기부터.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경제라고 하는 용어와 희소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경제활동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무엇을 살까가 경제활동이고요. 무엇을 살까는 선택과 연결됩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 문제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조금 더 영역을 넓힐 건데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이 시사자료로 같이 등장합니다. 자, 실제 교과서입니다, 어머님들. 중학교 교과서인데요. 애들이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순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야, 우리 물 사 먹잖아. 정수기 놓고 쓰잖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앞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희소하다는 말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이에요. 자, 고등 때도 똑같은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사회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책 2권은요. 12단원씩이에요. 1단원부터 12단원씩. 2권이니까 몇 단원이에요, 어머님? 24개의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 24개의 단원이 6단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통사가 2권이 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24개의 단원을 배운 아이들만 통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저희가 이 통사에서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뭐 그래프는 중등 때부터 나오지만 시대별로 다른 내용, 그리고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사회적 이슈가 조금 더 확장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회 못하면 고등 때 어려움 겪겠죠?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사회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배경, 바탕은 언제부터? 초등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와 중등 아이들의 문제지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개념이 통사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르지 않죠, 어머님들? 네. 그리스인데 올리브 나온 이야기 고등 과정 때도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한 세계 지리 영역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아이 실력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애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사회는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진로 선택과 특목고 때문에. 자, 과학만 특목고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님들. 영어나 국어를 잘해도 아이들 특목고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특목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회는 진로 선택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데 가장 최적이고요. 제가 특목고 입시를 또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이제 사회과이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 쪽을 담당을 했었는데 아이들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내가 공부했던 사회 영역이 그만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잘하는 애들이 면접을 잘해요. 네, 제가 이제 특목고 입시를 오래 했는데 면접 때 제 손을 거치지 않아도 답변이 줄줄줄. 제가 오히려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 정도로 아이들이 사회 지식이 많이 쌓이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로와도 영향된다고 했잖아요. 자, 진로. 어머님들, 사회 과목과 관련 높은 과가 뭐가 있어? 이런 말 하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서도 경영학과는 다 뽑아요. 네, 경영학은 문과 계열이지만 이과 쪽 성향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문과적 지식을 갖추면 문이과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다룰 수 있고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머님들이 문해력 하면 국어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국어만 문해력 필요한 거 아닌데 수학도 필요해, 과학도 필요해, 영어도 필요해. 왜 그럴까요? 문해력,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자, 문해력, 말 그대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글을 이해해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글을 읽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항도 해석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 아이들의 문해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미디어 노출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아이들이 선진국 치고는 문해력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궁금하시면 어머님들이 OECD 통계자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 다른 여타의 과목에 비해서 사회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개념도 이해되지 않고요. 자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기본적인 용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 사회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는 문해력이 중요한데 그 이유, 문해력은 독해력이거든요. 자, 문해력은 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독해력은요, 읽고 해석하는 거죠. 아이들은 문제를 받으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부터 놓치고 가요. 그리고 보기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옳은 것을 골라야 하는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읽고 푸는 능력, 글을 읽고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회 뒤집기 책이 앞부분은 스토리가 있고요. 뒤로 가면서 옆에 용어, 그리고 뒤로 가면 지식발전소나 또는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을 통한 그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아이들은 다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글에 나왔던 스토리의 주인공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왜? 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정독하고 제대로 읽는 연습이 문해력 키우기인데요.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문해력은 어떻게 키울까? 3가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애들은 재미없는 책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야 라고 던져주면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선생님 말을 알아듣고 읽어야 선생님한테 안 혼나고 읽어야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라이브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도 배워보고요. 개념을 자료와 연결도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코너들을 넣었거든요. 문제 해결까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과서 개념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어머님들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현장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 이 얘기 하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때 또 나와? 그럼 별표 한 번 더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요. 중학교 1학년들도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개념을 많이 놓치는데 이때 이거 중학교 때 또 나온대.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애들이 눈 한 번 더 반짝거려요. 책 한 번 더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다양한 자료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래프를 던져주면 이게 뭐지? 다양한 자료를 같이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엄마와 하라고 하면 잘 하지 않았던 공부도 선생님을 데려다 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설명이 재밌어야 하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쏙쏙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8번 아이들의 문해력 키우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필독서 요거 어머님들 다 있으시죠? 뭐 책꽂이에 예쁘게 정리해 두셨을 텐데
사회 뒤집기 책을 꼭 읽어야만 수업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 뒤집기 책을 만든 이유가 아이들의 사회 지식 쌓기, 배경 지식 만들기로 이 책을 만든 거잖아요. 읽어보시면 교과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상식들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수업도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저희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초등학교 때 교과 과정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어떤 출판사보다 양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다양한 스토리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머님들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창작동화 사줘, 명작 사줘, 전래 사줘 세팅을 종류별로 해주셨잖아요. 그 독서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희 책에 스토리 다 들어있고요. 설명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면서 저랑 수업하고요. 저희는 교과 개념이 우선으로 진행될 겁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나오는 중요 개념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 함께 제공할 거고요. NIE 들어보셨죠? 신문입니다. 요즘에 다시 신문으로 공부하는 신문으로 교육하는 수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양한 시사 이슈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교과서 개념과 연결, 그리고 너의 생각을 써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평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나쁘냐?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게 복습인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 오늘 배운 거 오늘 정리해야 머리에 80% 남아요. 내일은 20% 남아요. 다음 주에는 거의 안 남아요. 10%?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 확인 문제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영역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8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2개 영역씩 준비하고 있고요. 지형부터 한국사까지 다양한 초중등 통합사회 한국사 다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할 때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요? 저희 책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리거든요.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리입니다. 5권이 지역과 특산물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제목은 다 외웠는데 지리 영역, 세계지리 영역, 정치, 경제, 한국사까지 제가 미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이번 주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루에 한 권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권 정도 책 빨리 읽는 애들은 앉은 자리에서 한 5권씩 읽더라고요. 그렇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만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도 확인하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책 내용도 얘기할 거예요. 안 읽은 애들은 수업 못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책을 읽고 라이브 강의 참여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자, 저희가 워크지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라이브 강의 때 선생님 얼굴만 보면 되나요? 제 얼굴 아니고요. 책을 봐야죠. 워크지 제가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 초등부터 고등까지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문제까지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 영상 따로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개념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방학 동안 책은 읽지 않을까? 네. 이 2가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설명은 마쳤는데요.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 어머님들의 궁금증, 교육과정 바뀌는데 이건 뭔가요? 궁금하신 점, 또 라이브 강의 때 뭘 또 준비할까요? 이런 질문들 잠깐만 쉬었다가 어머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커피 한 잔 준비하셨죠? 이제부터 저희가 명쾌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질문을 보니까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걸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 기억 상실증, 여기에서 지금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사회 뒤집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보면 조금 더 어린 아이들도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저희가 암기 과목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생각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라오고 있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암기 과목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박모 어머님, 성함을 말씀드리면 조금 개인정보 있으니까 박모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회는 공을 들이는 만큼이다. 주요 과목 공부하느라 약간 뒷전이 되는 것도 맞고요. 시간을 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사회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영수학원은 진짜 일찍 보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저희 나라 한 대학의 교수님 강의를 봤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최대한 늦게 보내야 되는 학원 1번이 수학이래요. 그런데 수학은 그만큼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달라 이 얘기 하시면서 다른 과목들은 학원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라. 저는 사회잖아요. 사회는 책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어머님들 미디어 수업을 다 빼고 있어요. 적절한 미디어만 쓰겠다. 스웨덴이랑 독일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진짜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과목도 더 점점 등한시되죠. 주요 과목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회책 많이 읽은 애들이 학교에서 말도 잘하고요. 대답도 잘하고요. 이게 중학교 때 빵 터집니다. 제가 중학교 애들 수업하거든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잘했다는 애들도 중학교 1학년 때 오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잘하는 친구들이 책 많이 읽은 친구들. 그래서 공든탑,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사회탑 만들어주세요. 몇 층까지 쌓으실 거예요? 한 50층? 뭐 더 높이 쌓으셔도 됩니다. 자, 단기 기억 상실증 얘기하셨고요. 맞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회가 어렵죠. 그나마 역사는 애들이 좀 좋아해요. 드라마도 뭐 너무 많고요. 그런데 사회는 뉴스가 사실은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교과서를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어머님들이 아이랑 걸어가다가 마트 갔는데 세일을 많이 해요. 마트 문 닫기 전이라. 엄마가 여기에서 경제활동의 원리 알려주시면 돼요. 야, 이제 손님 안 올 거니까 저거 빨리 치워야 돼.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파는 거다. 이게 중학교 때 수요 공급 법칙에 나와요. 네, 이런 원리들. 다 아이들은 이런 걸 배우면서 교과서를 다뤄요.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회를 가르쳐 준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문혜령 어머님들 얘기하시는데 패션 얘기하신 어머님 있어요. 아이디가. 자, 학교에서 쪽지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대요. 네, 그런데 사회 뒤집기 책을 읽으면 핵심 개념도 잘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책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 저희 뒤집기 사회인강 제가 찍었어요. 어머님들. 제가 나오는데 개념이나 용어가 저희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책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냥 적어놓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을 저희가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지리 영역에 나왔던 용어가 정치에서도 나올 때 있거든요. 왜? 이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뒤집기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뭐 독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놓은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어머님들 무조건 개념과 용어만 보거든요. 서술하시오 안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아이와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책을 10번 읽는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학습이 최고예요. 저는 반복의 힘을 믿거든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다루다 보면 처음에 놓쳤던 책이 보여요. 처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못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말풍선에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회 뒤집기로 개념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 관심이 없는 이과 성향 아이가 있어요. 김모 어머님. 자, 저희 집에도 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과 성향이에요. 근데 사회 뒤집기를 줬더니
처음에는 보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안 봐요. 이과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사회 뒤집기에 나온 내용이 방송에 나올 때 그 책을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이거 책에 나온 거 지금 텔레비전에 나온다? 이거? 그때 보기 시작했어요. 이과 성향인 애들은 이과의 의미가 뭘까요, 어머님들? 숫자, 통계,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사회에 숫자 안 나와요. 그래프 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과 성향인 아이들에게는 제일 노출하기 좋은 영역이 지도나 자료들을 좀 노출을 해주시면 이과 성향 애들은 물어요. 이거 뭐야? 이 그림 뭐야?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여주시면 물어요. 그래서 텍스트보다 이과 애들은 텍스트로 노출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지나 사진,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과 성향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세요. 박물관 같은데. 제가 관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관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이과 성향인 아이들은 내가 해보는 걸 좋아해요. 체험도 해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실증적이죠.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성향인 아이들도 사회를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노출 방법이 데리고 나가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런 것들이 있다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지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시면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니까 애가 난리가 났어요. 지도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지구본이랑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성향은 데리고 나가시는 거. 이게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영수 다니는 거 힘든데 사회도 다녀야 된다. 어머님 지금 시간표 재정비 들어가신다고. 그런데 라이브 정도로 일단 해결해 주시고요. 저도 입시를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회까지 학원 다녀야 돼? 아니요. 사회는 학원을 다닌다기보다 집에서부터 애가 스스로 책을 읽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라이브로 조금 시간표 넣어주시고요. 제 거 넣어주시고요. 저희 책, 그리고 저희 책뿐 아니라 사회책은 서점에 가면 정말 많아요. 저는 이 책도 하나 추천드리는데 뭐 제목은 노출하면 좀 안 되니까요. 어머님들 이런 여행서적 많이 사시더라고요. 주말에 어디 갈까? 뭐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여행서적 사시는데 요것도 아이들한테 사회책이 될 수 있어요. 왜? 사진 나오고요. 이게 어떤 장소인지 설명 다 나오거든요. 이걸로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는 것도 좋아요. 야, 이번 주에 어디 갈까? 한번 봐봐. 저번에 어디 갔다 왔지? 봐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쌓아주시고 아이가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만 해주셔도 땡큐죠. 예, 아이들은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엄마가 싸준 가방 들고 학교 갑니다. 엄마가 사준 책만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사준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사회 뒤집기 책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1번부터 38번, 39번, 40권 같이 다 꽂아놔요. 빼곡하게. 애들 이거 되게 싫어해요. 압박이 있대요. 심리학적으로. 제가 또 심리학 살짝 공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빼곡하게 꽂혀있는 책을 보면 꺼내면 안 될 것 같대요. 흐트르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죠. 차라리 책을 조금 설렁설렁 넣어주시고요. 애가 3권을 봤는데 3권 자리에 안 꽂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어때요? 나 그 꼴 못 봐. 바로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픽해서 내가 꽂고 싶은 데다 넣으면 돼요. 책 제자리에 안 넣는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책, 전집, 세팅 틀어졌다고. 특히 저희 이제 그 과학이나 다른 책들은 저도 집에 있는데 저희 로고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걸 맞춘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전집을 저희 집에 가져가서 요걸 맞춰서 사진 찍고 싶은데 그 서포터즈 어머님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애가 여기다 꽂고 저기다 꽂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는 연습이에요. 언제까지 저희가 세팅해 줄 수는 없거든요. 사주시고 고르는 건 네가. 자, 오늘은 우리 책 한번 읽어보자를 아이들한테 고르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머님들 통사라는 말. 통사는 말 그대로 통합이에요, 어머님들. 저희가 지금 수능이 통합 수능인데
문과랑 이과를 합치는 게 통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문과라고 해서 수학 안 해도 돼. 미분적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문과에서도 미분적분 하는 애들 있고요. 이과니까 사탐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이과에서도 애들 정치 경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합치는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요. 사회책이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2권으로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는 문과만, 과학은 이과만 아니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거든요. 같이 가요.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사회과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저희 통합사회입니다. 국토랑 영토 헷갈려 하고요. 생산이랑 산업도 어렵죠. 네, 국토랑 영토랑 뜻이 다르죠.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이들한테 저희가 설명만 하면 주입식이거든요. 저희 책 보면 국토에 대한 개념, 또 저희 사회 뒤집기는 라이브 강의도 인강도 있잖아요. 영토의 개념 다 세분화시켰고요. 이게 지금은 국토랑 영토랑 같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가면 국토하고 영토 갈라집니다. 아예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토라는 말뜻은 우리 땅, 우리나라의 땅, 영토는 영역에서 나오는 범위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개념들을 서서히 알아가야 돼요. 서서히. 어머님들은 되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거 던져주면 얘가 바로 먹어야 돼. 근데 사회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5학년, 2학년 같이 들어도 돼요, 어머님들. 네, 5학년, 2학년 같이 들어도 되고요. 2학년 아가 이제 애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출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흡수가 돼요. 나는 언니 오빠 들을 때 앉아서 같이 보는 거예요. 사회 뒤집기 책도 주시고. 애들은 처음에 그림만 봐요. 그런데 나중에 글씨 읽을 줄 알면 글씨도 보더라고요. 영유아들도. 그런 것처럼 같이 두시고요. 이왕이면 저는 뭐 과학선생님도 얘기하셨던데 어머님들 같이 보시는 거. 왜? 엄마가 옆에서 같이 그냥 텔레비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애들한테 너 공부해. 엄마는 놀 건데 난 공부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보세요. 같이 보시면서 엄마 저거 알아. 엄마 저거 봤는데? 이런 멘트. 애들은 그럼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랑 나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좋거든요. 사실 애들 크면 대화 주제가 없어져요. 이 얘기만 하시죠? 학원 갔다 왔니? 응. 뭐 배웠니? 말 안 해요. 말해줘도 우리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하고 조금 공감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역사 체험 다니다가 이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에 쓸 시간이 부담인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주말까지 학원 다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는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저희가 이제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나라는 전국 곳곳에 많아요. 요즘에 그 어머님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면 그 엄마들 서포터즈들 있잖아요. 그 하플들 다니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장소들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하시고 예약하셔가지고 방학을 좀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주말 중에서 반나절 정도는 아이들과 이런 장소를 일부러 다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학교 가면 전혀 못 다녀요. 지금 초등학교 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녀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가 포함되는 걸 2학년 1학기 때 아셨고요. 네, 사회가 저희가 생각할 때 주요 과목이 아니었던 이유는 어머님들이 너무 국영수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국영수는 드러나거든요. 점수나 실력이.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통합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의 경우는 아예 고등학교 가면 국영수 과사가 6시수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6, 6, 그러니까 12시수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러한 사회 과목의 중요성 오늘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이브 강의 때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어머님들 꼭 같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회는 성우, 사회는
저와 함께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